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까지 뉴스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투마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공략해 볼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님 관련해서 항공우주 쪽에서 그린 수소와 함께 신성장 동력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부강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실험에 돌입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풍제약과 같은 새로운 또 치료제 제약 바이오 쪽에도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로는 HMM이 또 GS 칼텍스와 함께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삼성전기와 무림 PMP, DLENC, 코오롱 인더를 준비하였고요.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KCS와 캐리소프트, 중앙에너비스, 로지시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키오스크 관련주가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에서는 K사인과 서울식품, 인버스, KMH 하이텍과 영화금속과 같은 점이 눈에 띄고요. 주요 상승 기업으로는 한국석유가 2연상을 기록하였고 하이스틸과 테라셈, 흥구석유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창석유라든지 HLB 생명과학과 녹십자 웰빙, 동방성기, MVH코리아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주요 하락 기업에서는 해성옵틱스와 유이레너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규 상장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백신 공평 보급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개도국 쪽으로 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빈국 지원을 위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부강약품의 임상 이상 치료제 소식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치 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미중무역 관련 테마가 여전히 강한데요. 이러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치주를 찾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가치주들은 보통 한참 눌렸다가 거의 10년 만에 올라오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금리 상승과 계속해서 중간에서 애매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이 몇 년 만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데브 시스터즈와 같은 게임주가 또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과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다시 급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봤더니 HMM과 현대미포조선은 사실상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밀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 회복과 물동량 회복에 따른 컨테이너 운임 지수 등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쪽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뉴스는 많이 나고 있지만 조선 쪽과 해운 쪽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나 약간의 인기는 없지만 조용히 올라가는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도 크린텍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파버나인과 같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초고수들이 신풍제약과 유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매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이오 제약 쪽에서 하나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을 먼저 매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키오스크 관련 기업들 한네트, KCT, 로지시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700억, 800억, 1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업황이 더 좋아진다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락앤락과 같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청부산업은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측면에서 더욱더 좋은 가치주 겸 성장주를 찾아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숫자와 지표는 좋은데
무언가 시장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주들이 1% 이상 상승하면서 다행히 나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는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여전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취한 부분이 다행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특징주로는 부강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완료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강약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예전에 4만원 돌파 이후에 2만원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레보비르 임상 이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했고 투약 및 관찰을 최근 종료했다는 부분에서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이 남은 상황이지만요.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강약품은 부채가 1년 새 80%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를 검색해봐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도 흐름이 올라오고 진단키트주까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님이 7년 만에 경영 복귀를 하게 되면서 탄탄한 미국 정재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맞춰서 신성장 동력 드라이브를 건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수소 사업을 확장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항공 우주 쪽에도 본격적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한화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사업에 보다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신사업 미래 모빌리티, 항공 우주, 그린 수소와 관련된 하나 솔루션과 같은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우주 태스크포스도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카드와 해운사의 일부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HMM과 페노션과 같은 해운 쪽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HMM이 GS칼텍스와 6,300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돼서 2022년 7월부터 10년간 중동에 한국 원유를 운송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포조선도 계속해서 수주 실적 확대가 전망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 6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앞으로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두드러지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지수인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자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HMM과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욱더 가치주의 측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를 보시면 키오스크와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자전거, 아스콘 강관업체, 해운과 CCTV, LPG까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돼서 삼성 출판사라든지 캐리소프트 같은 기업도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쪽에서 한두 개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 개념에서 또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들이 쉽게 몰리면서 더욱더 상한가가 쉽게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 속에서 특징주로는 한국 석유가 100%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 항일 소판제 신약 영국 일상을 완료한 신풍제약에 대한 매수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액면 분할 이후에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기아차에 대한 다시 한번 애플과 협상이 끝났다는 게 아닌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를 많이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뷰너 같은 경우에는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HLB가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유바이오로직스, 영화금속과 세오글로벌, 세종텔레콤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분기 레벨업으로 이익 상향과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내용 쪽에서 MLCC 믹스 변화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이익 상향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부분, 노트북과 태블릿 PC까지 수요가 지속된다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수요 대비 공급도 증가하면서 카메라 모듈까지 갤럭시 A 시리즈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 주가를 25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펄프 가격 회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무림 PMP에 대한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 예상 상향과 함께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상향하였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전분기에 이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곤 있는데요.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타 부분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이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펄프 가격 상승과 함께 인쇄용지 판가 인상 등 감안해서 올해 연간 수익 예상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19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림 PMP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 주가를 7,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ENC인데요. 중기 전략 및 주주 환원 정책에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DLENC는 전일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PER 4.2배 정도로 저평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 이슈는 부진했지만 텍 중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근본 주주 환원 정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일부 충족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오롱 인더인데요. 2021년도 실적과 주가가 제자리 찾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0년도는 영업 손익으로 4개년 연속 하락하였지만 2021년도가 실적 및 주가 복원의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 필름 회복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부품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도 63,000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부문인 증설 모멘텀은 약하지만 패션 부분의 판매량 증가와 필름 이익 회복, 타이어 코드 적자 탈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63,000원까지 수소 연료전지 부분의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KCS, 키오스크 관련주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급등 자리가 보이고 있고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멈췄지만 거래량이 계속 늘어가는 모습,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것도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지만 어려운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입니다. 오늘 HM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액면 분할 이후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드팩토가 다시 한번 버티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쪽에서는 오른쪽에 적어두었는데요. 라온피플을 3만원까지 바라보자는 AI 머신비전 솔루션 관련 기업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내용으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한화 시스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살짝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앞으로 한화그룹 관련해서 항공우주 쪽과 그린 수소, 신성장 동력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부분을 앞으로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